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마 피해 그 현장 소식 준비했습니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축소 수사 의혹, 강하게 처벌하자는 수사팀원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소식 단독 준비했습니다. 국회가 이들을 축구협회 청문회에 부르기도 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도 나오겠다고 합니다. 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한반도 날씨 보면요. 자, 왼쪽엔 파란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요. 오른쪽 영남 지역은 빨간색, 더운 폭염으로 고생했습니다. 비도 오락가락, 더웠다 퍼부었다 혼돈의 장마입니다. 오늘 피해가 속출한 지역에 취재 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올여름 첫 호우경보가 내릴 만큼 퍼부었습니다. 첫 침수주의보가 내려졌고 이 서울 전체 하천이 통제가 됐는데요. 이 서울 관악구 도림천에 유준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하천 수위가 아슬아슬하다면서요? 네, 오늘 낮 한때 많은 비가 내리면서 보시다시피 하천의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비가 그친 지 4시간가량이 이미 지났는데도 여전히 물살도 빠르게 흐르고 있고요. 이곳은 시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인데 아직까지도 차단기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에는 짧은 시간 동안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29개 하천 전체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곳 도림천과 구로구의 목감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었는데요. 이곳 관악구에는 시간당 최대 39mm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신대방역과 신림역, 고라매역 일대에 첫 침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창문을 제가 살짝 열어놨는데 거기 안으로 비가 다 들어왔고요. 진짜 그 빗소리 때문에 깼어요.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KTX 경부선 운행도 지연됐고 한강버스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경기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 시흥해안 도로는 갑자기 쏟아진 빗물에 잠겨 바퀴가 반 이상 잠긴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기도 했고요. 오산의 지하차도는 침수 위험에 통제됐고 하천들도 통제됐습니다. 수도권 비 상황 지금은 소강 상태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자정 전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다시 강한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까지 최대 120mm까지 내릴 수 있어 밤사이 피해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도림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물폭탄이 쏟아진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산비탈이 무너져 토사가 차량을 덮치고 요양원 그 집안이 붕괴돼 입소자가 긴급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 김대욱 기자, 충청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대전 송강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내린 강한 비로 이곳 산비탈에서 토사가 쏟아지면서 도로를 덮쳤는데요. 현재는 천으로 임시 복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량 통행은 조금 전부터 재개됐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산비탈에서 쏟아진 토사가 배수로를 막으면서 도로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채 5분도 안 돼 일대의 도로는 거대한 진흙밭이 됐습니다. 차량들이 진흙밭을 뚫고 거북이 운행을 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쏟아진 토사는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덮쳤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물이랑 토사랑 같이 계속 흘러내리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그때 막 이제 저 중장비들이 치우겠다고 막 왔었거든요. 온 길바닥이 다 흙바닥이 돼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충청권엔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도 많은 비로 축대가 무너지면서 입소자와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밖에 폭 그렇게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나와봤더니 이제 이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어르신들은 먼저 다 대피를 시켰죠. 청주 다른 마을에선 폭우로 다리가 유실되면서 주민들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 지역에 570건 넘는 비 피해가 접수됐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피해 신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모두 그쳤지만 피해가 광범위한 탓에 복구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간당 70mm의 비가 쏟아진 전북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6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가 됐다는데요. 자, 공국지 기자 연결되어 있죠. 네, 조금 잠잠해졌습니까, 비는? 네, 전북 지역엔 오전만 해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오락가락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간 내린 비에 전주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하천 산책로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엔 한때 시간당 7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고창군 부정교 일대는 홍수 우려에 주민 대피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만 6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도로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한때 시간당 30mm의 폭우가 내린 경북 영주 남원천에선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구조대를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유속이 빨라 수중수색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심교 근 다리를 수색하는 중에 원래 그분 입은 옷이 노란 비옷인가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떠내려가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110mm가 넘는 비가 온 경북 문경에선 영강 수위가 홍수경보 기준을 넘어서면서 인근 저지대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청주 무심천 등에서도 하천물이 불면서 도로 일부가 잠겼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많은 비에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애써 키운 농작물들을 못 쓰게 됐습니다. 한 30-40분 만에 하우스가 빗물로 차가지고 뭐라도 좀 살리려고 수박을 좀 띄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강원 영월에선 야산토사가 흘러내려와 주민 4명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곳곳에 쏟아진 물폭탄, 그 피해 영상들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학교는 물바다가 됐고 이 침수된 아파트에선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이 폭포처럼 흙탕물이 쏟아졌습니다. 김선범 기자입니다. 고교 운동장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운동장이 아니라 마치 넓은 강처럼 보입니다. 교문에 세워둔 차들 이미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발걸음을 떼기도 힘듭니다. 복도가 흙탕물에 잠겼고 어린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골대와 철봉만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간당 최대 63mm의 폭우가 쏟아진 청주시 주차장에선 차량 수십 대가 지붕만 겨우 드러낸 채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네, 왔을 때는 물이 이미 이 허리 높이로 이미 차 있었고요. 그래서 들어올 때 다 젖은 상태로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이틀간 260mm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천안시 주택가. 빗물이 마당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어디가 마당이고 도로인지 경계도 사라졌고 물을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침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선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물살을 거스르며 차량이 지나가자 흙탕물이 파도처럼 인도로 밀려옵니다. 계룡산 동학사에선 불어난 계곡물이 넘치면서 식당과 상가가 침수됐고 곳곳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 여파로 KTX 26편과 일반 열차 32편이 지연 운행됐고 중부고속도로에선 승용차가 미끄러지는 등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이렇게 비 피해가 속출하는 와중에 남부지방은 그야말로 푹푹 찌는 더위가 또 뒤덮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서야 숨통이 트이는 듯합니다. 장마철이 맞나 싶습니다. 위에는 막 비도 오고 난리인데 부산은 지금 너무 덥고 해가지고 같은 나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질감이 들어요. 낮 동안 달궈진 열기는 밤이 돼도 식지 않습니다. 하천에 모여든 시민들은 물을 들이키며 밤 더위를 견뎌봅니다. 그래도 흐르는 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덥고요. 습하고 땀이 나고 끈적끈적해요. 40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어제는 밤에 자다가 몇 번 설쳤어요. 더워가지고. 예. 지금 온도계는 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주에서도 이틀째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정말 많이 덥거든요. 이렇게 애들하고 오늘 다 해수욕장에 잠깐 산책을 왔는데 여기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경북 경상과 의성, 칠곡에 이어 오늘 포항과 경주, 제주에 열대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됩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도시와 해안, 섬 지역은 26도,
제주는 27도 이상이 기준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이 전국으로 확대돼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장윤기 사건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수사팀장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넘겼는데요. 그런데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강간 살인과 일반 살인, 형량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일반 살인을 적용한 건지, 대체 어떤 이유를 댔는지 백승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 박모경감.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경감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 이에 앞서 수사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 적용 의견이 제기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송치 이틀 전인 지난 5월 12일 한 수사팀원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낸 겁니다. 하지만 박경감 등이 구속기한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정황 증거만으로 되겠냐는 취지로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일반 살인죄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박경감 측은 당시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구속심사에서 케이블타이가 범죄 도구라고 생각 못했다며 사건을 무마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경찰 수사팀은 장윤기 DNA가 나온 리얼돌 감식 보고서를 받았지만 한동안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대목인데요. 그런데 당시 수사팀장의 직속 상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오세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 책임으로 대기 발령을 받은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의 직속 상사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수사팀장의 부실 수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혜 부실 수사의 1차 윗선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겁니다. A경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리얼돌 감식보고서 누락 사실도 언론 보도 이후에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리얼돌 DNA 보고서와 증거 영상이 검찰에 안 가고 누락된 걸 전혀 몰랐다며 관련 보도 후 수사팀장에게 확인해보니 누락됐더라고 답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누락된 국가수 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에서 장윤기의 DNA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 제출이 늦어지면서 재판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A경정의 주장을 두고 증거인멸 책임을 구속된 수사팀장에게 돌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구속된 수사팀장 측은 리얼돌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A경정의 주장에 대해 해줄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장윤기는 마스크도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얼굴을 충분히 가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는데요. 이 행동에 담긴 심리는 김지우 기자가 전문가와 짚어봤습니다. 장윤기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직후 모습입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정면에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반성하고 있나요? 뉘우치고 있나요? 할 말 있습니까?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전후로도 얼굴을 가리는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옷을 빨아입고 단골이 발소해서 머리를 깎는 등 범행 직후에 불안하거나 위축된 모습은 없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런 태도를 장윤기의 자기 합리화가 표출된 걸로 분석합니다. 깔끔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이 이 범죄와 떨어져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옷도 깨끗이 입고 이발도 하고 고개도 안 숙이고 그러잖아요.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의 존재가 장윤기에게 일종의 안도감을 줬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줬던 그 불확정적인 일종의 안도감과 자신감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이 했던 행동의 합리화 이런 것들이 섞여갖고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모습이란 진단입니다.
당당한 것처럼 행동하는 형태 자체가 그 내면 속에서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양심이나 죄책감이 부족하다는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이번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이 검찰의 보안 수사로 드러나면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예정대로 폐지하고 대신 보안 수사 요구권을 검찰에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빨리 문 여세요. 청장실 앞 접견실까지 가봅시다. 문 여세요.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에 책임을 묻겠다며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로비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이런 자세로 일하니까 자기 식구라고 증거인멸하고 사건 은폐하고 사건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30분 가까이 실랑이한 끝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2달 뒤부터 여러분들이 겪게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의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보안 수사권 폐지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안 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거지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다. 대신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에 경찰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보안 수사 요구권이 담긴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실 수사 재발을 막기 위해 유사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수사 비위를 감시하는 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미국 LA로 출국한 홍명보 전 감독이 입장문을 내고 이 국회 청문회에 부르면 출석해서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간 건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박과 신변 안전 우려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손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채널A와 단독 인터뷰 이후 미국 LA로 출국한 홍명보 전 감독. 오늘 낮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명보 장학재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오늘 뗀 홍 감독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인 양 알려지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더해졌다며 입장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체류 중인 것에 대해 결과를 외면하거나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과 가족을 향한 협박과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열릴 청문회에 참석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 감독은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감당할 책임은 끝까지 감당하겠다며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청문회 참석 의지를 밝힌 겁니다. 홍 감독이 개별 인터뷰를 제외하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국가대표 감독직 사퇴 이후 열흘 만입니다. 홍명보 장학재단 측에 향후 입국 일정 등을 문의했지만 재단 측은 자세한 일정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홍명보 전 감독이 나오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월드컵 성적 부진 이 국회 청문회가 22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홍 전 감독을 포함해 그 선임 과정에 관계된 이들 증인으로 부르고 주장 손흥민 선수도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남아공전 선발 제외 그 궁금증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 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증인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총 13인이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흥민, 황희찬 선수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남아공과의 조별 예선 3차전 선발에서 제외된 과정과 라커룸 불화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랑 좀 원성이 높았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의원은 당시 손 선수의 몸 상태가 어땠는지 직접 물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을 보기 위해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이용수 부회장, 박항서 전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의 경우 체류지로 추정되는 미국과 캄보디아로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협회에서 연락을 받았고 여쭤보신다면 가서 대답을 드려야죠. K축구 혁신위에서 활동 중인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위원도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 그 선임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전력 강화 위원들을 줄줄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 강화 위원들에게 잇따라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나 이임생 전 기술이사의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려고 홍 감독 선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으려는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당시 전력강화위원 A씨는 경찰이 당시 분위기와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걸 물어볼 예정이라고 했다며 조사가 장시간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이 과거 감독 선임 때의 규정이나 절차에서 벗어난 게 있는지를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력강화위원들 외에도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 등도 대거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에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는 걸 두고 반대하는 친청계와 찬성하는 친명계가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당원 한 명마다 3순위까지 적게 해서 자기가 1순위로 뽑은 후보가 3위로 탈락을 하더라도 2순위에 적은 후보에게 표가 가도록 하는 제도죠. 친청계에선 이건 당원 1인 1표가 아니라 1인 3표라고 반발을 했고, 친명계는 작년에 합의를 해놓고 룰을 뒤집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이 선호투표제가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정청래 전 대표 측 주장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문제없는 룰을 자꾸 시비 거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집단적 자기정치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의 종류 중에 하나로 선호 투표제가 포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당원 당규로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비약이다. 친명계는 작년에 정한 제도를 이제 와서 뒤집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5년 당대표 선거 경우에도 3인 이상인 경우는 선호투표제를 한다고 결정을 했고, 친청계는 당원 당규상 당대표 선출은 결선 투표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최고위에서는 지금 한 4대3 정도로 이거는 당원 당규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친청계 관계자는 3순위까지 뽑겠다는 건 당원 1인 1표가 아니라 1인 3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는다, 많이 아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늘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지만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선 위반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계엄 당일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건 한동훈 전 대표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서 증언한 이 발언으로 종일 한동훈 의원과 안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대목이라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어제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계엄 당일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건 한동훈 전 대표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11시에 국회가 봉쇄됐을 때 임시로 의원들이 당사로 갔던 거를 이렇게 선후관계를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안 의원은 나는 사실만을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서로 당사에서 의원들과 국회로 가는 과정이 책에 담겨 있다, 어디에 기록돼 있느냐, 손으로 짚어달라는 등 설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취재 공지 문자와 텔레그램 내역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20분쯤 한동훈 대표 주재 긴급 최고위원회의 장소가 당사로 공지됐습니다. 밤 11시 24분 이후 한 의원은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요구한 걸로 파악됩니다.
한 의원은 친한계만 국회로 빼돌려 표결에 참여시키고 영웅 행세를 했다며 자신을 비판한 주현철 국민의힘 외신 대변인을 민형사상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과거 탈영 의혹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의혹 제기자가 최근 안 장관 고발까지 나서면서 야권이 총공세에 나섰고 국방부는 정상 복무를 완료했다고 맞섰습니다. 서창우 기자 보도 보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아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계속 국방장관을 하느니 차라리 미국의 교포 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장관 시키십시오. 그나마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무이탈, 그 탈영병이라면 그게 군이 지휘가 되겠습니까? 해명하지 못한다면 장관을 즉시 그만둬야 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시절 탈영했고 구금돼 처벌받았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병역 증명서엔 복무 기록이 일반적인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남아있는데 탈영에 30일 구금됐고 탈영 기간만큼 추가 복무했다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병적 기록을 공개하라고 안 장관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왜 여기에 답을 못합니까? 아니면 저를 고소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면책 특권을 쓸 생각이 없어요. 국방부는 탈영은 없었고 22개월 복무기간 표기는 행정착오라고 했던 안 장관의 청문회 발언을 언급하며 재차 부인했습니다.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안 장관 탈영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안 기자 국방부 출입하는 정성원 기자와 이제 안규백 장관 이 탈영 의혹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은 1년 전 인사청문회 때도 나온 건데 이거 왜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최근 전직 군 관계자가 기자회견도 하고 안 장관을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안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는 게 의심스럽다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국방장관이 탈영을 한 게 사실이라면 결격 사유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의혹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7개월 공백, 그리고 구금 30일입니다. 그래요? 그럼 7개월, 뭐가 이 공백 기간이 있다는 겁니까? 예, 안 장관의 병역 기간을 증명해주는 병적 증명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했고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31일 소집 해제됐다고요. 그런데 당시 방위병의 의무 복무 기간은 14개월입니다. 14개월이라면 1985년 1월 4일 소집 해제여야 하는데 7개월 더 복무한 것처럼 보이죠.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은 안 장관이 탈영했다가 붙잡히면서 더 복무를 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뭐 고발인은 뭐 난 자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 탈영했다는 주장이니까요. 근거는 뭐예요? 예, 고발인이요. 안 장관 인사청문회 시기에 민주당 국방위 의원실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 안 장관 병적 기록부에 구금 30일 써 있었다고요. 30일 구금이라는 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7개월 넘게 더 복무를 했다면 그 잘못이 탈영밖에 없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입니다. 탈영 기간만큼 추가 복무를 했을 거란 거죠. 자, 그러면 안 장관은 14개월이 원래 기간인데 22개월에서 7개월 더한 그 공백 뭘 했다고 합니까? 안 장관은요, 그 7개월 추가 복무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대학에 복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대학 학적부를 제시했습니다. 14개월 정상적으로 마치고 소집 해제돼 그해 3월에 복학했는데 갑자기 6월쯤에 군부대에서 복무 기간이 며칠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고 그것을 8월 여름방학 때 며칠 하고 왔더니 8월로 그 기록이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학적부에는 3월 복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두 번째라고 했던 구금 30일 그거 지금 고발인은 병적 기록부에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적혀 있는 건 맞아요? 그 부분 아직 명쾌하게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병적 기록부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안 장관은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기록부에 구금 30일이 적혀 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으면서 행정상 오류로 잘못된 기록이 남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도 정상 복무 완료했다고만 답하고 있는데요.
고발인 조사가 다음 주 시작되는 만큼 수사에서 밝혀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는 기자 정성원 기자였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마주하는 한국의 첫인상,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노숙인 아지트를 방불케 합니다. 소변 테러까지 도 넘은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카메라 김동화 기자입니다. 여기서 다 해결합니다. 학생생활 좋아. 여기가 근거지인 거잖아요. 이제 얼마 됐어요? 한달 더 됐지. 휴대전화 충전할 콘센트 차지했습니다. 24시간 켜놓은 TV도 있습니다. 버려진 음식 찾아 끼니 때웁니다. 담배 생각나면 흡연장에서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항 곳곳에 노숙자 살림이 차려집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1층, 2층 이런 데 의자 있는 데마다 다 있어요. 호객용 의자잖아요. 거기서 이불 덮고 자고 있고. 이게 아직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머물 수 있는 곳인 건 맞습니다. 문제는 선을 넘을 때입니다. 난데없이 욕먹은 이용객은 벙찌입니다. 공용 개수대를 이렇게 입대고 쓰면 다음에 쓰는 사람은 알 턱이 없습니다. 공용 화장실을 자기 집 화장실처럼 쓰니 옆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노숙자가 벌려놓으면 뒤치다거리는 이들 몫입니다. 오빠가 샤워하고 옷도 다 뽑아서 머리카락하고 물받아 해놓고 핸드폰 다 적셔놓고 힘들어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청소하는 부분이 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노숙자를 위한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30분 뒤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와보랍니다. 일어나세요. 네. 어디 가서 이제 전부 묻은 거요? 아 그냥 이렇게 싸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가서 찍은 게 있어요? 퇴근 청소 끝낸 화장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소변 칠갑한 옷차림으로 공항 의자에 앉습니다. 누군가는 영문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을 겁니다. 무슨 바라고 안 싸서 나가 왜 내가 왜 얼굴 싸? 제가 나 실종해서 그래 진짜. 미화원들의 고충을 전달해봤습니다. 미화원분들도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런 건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네.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청소기란 말 눈을 잡는 거다. 귀찮아서 못 들어요. 그 정도로 힘드시다는 거잖아요. 그 미안하는 사람도 힘들지 그런 거요. 그 사람들은 월급 타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 여기서 돈 많이 써요. 어떤 돈 쓰세요? 하루에 3만 원씩 써요. 돈 쓰면 그 세금으로 이 사람들이 월급 타는 거잖아요. 세금 아니에요? 미안대장이에요? 아까 청소 인가도 있잖아요. 마다가 청소요? 공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6월 기준으로는 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얼굴 좀 튼 분만 한 15명이 뭐 이렇게 돼서 이게 그분들이 지금 노숙하고 계신 분을 카운팅하는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가 있진 않아서 그렇진 않다 보니까 딱히 방법이 없다는 공항 답변에 일 벌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 이 난장판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격 때문에 같이를 못한대. 우리 인격은 없어요. 다 우리가 다 치워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현장 카메라 김동아입니다. 네, 어젯밤 대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에 고립된 엄마는 1살배기 아기를 안고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는데요. 불길이 번지는 긴박한 상황, 소방대원들이 모포를 펼쳐 아기를 구조해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이 모포를 펼치자 그 위로 사람이 떨어집니다. 불이 난 세대에 고립된 여자 아기입니다. 함께 있던 엄마도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립니다.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20분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크게 확산한 상태로 화장실 작은 창으로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이 1살배기 딸과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에어매트를 펼 때까지 아기가 견딜 수 없을 거라 판단한 소방대원들. 구급차에 있던 모포를 활용해 아기를 먼저 구조한 겁니다. 이분들이 운이 좋으셨죠.
우리 에어매트 필 시간이 없어서 사람 받고 그다음에 엄마는 에어매트 펼쳐서 받고. 이들 모녀를 비롯해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불은 5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같은 날 비통하게도 다른 곳에선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사는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화재로 초등학생 남매가 끝내 숨졌습니다. 정서환 기자입니다. 빌라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연기로 가득한 집안에서 계속 물을 뿌리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울 은평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쯤. 집을 반쯤 태우고 50여 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이 집에 살던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오빠와 1학년 여동생이 의식을 잃은 채 방에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매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불이 났을 때 아빠는 외출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님하고 애 둘을 남매를 키우고 어머님이 애 올 때 되면 밥에서 먹여서 재워놓고 어머님 집에 가고 그랬대요. 9살짜리가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금 제 마음이 아니에요.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난 불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네, 성수대교 남단에서 교량 본선으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의 도로 이음새 부분이 눈에 띄게 어긋나 있습니다. 단차가 약 9cm에 달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참사의 악몽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덜컹거리는 충격에 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성수동과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한강 성수대교 연결 램프입니다. 유독 한 지점을 지날 때 차량들이 덜컹댑니다. 다가가 보니 콘크리트 방호벽이 맞물리는 지점에 단차가 발생해 어긋나 있습니다.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오르는 이 구간은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이 오갑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악몽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옛날에도 한번 무너졌었다고. 성수대교가 단차가 좀 큰 편이다 보니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거고. 서울시도 오늘 오전 긴급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본선부와 흙이 받치고 있는 옹벽부 치마량이 달라서 생긴 단차라며 2016년 이후 단차가 약 9cm에서 변동이 없고 추가 치마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차량 통행을 막거나 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덜컹덜컹 하다 보면은 단차가 심해지면은 그 핸들 자체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사고로 이제 나갈 수 있는. 피로 파괴로 성수대교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는 정밀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모든 한강교량 연결 램프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미국은 어제보다 더 큰 규모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모두 90여 개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혁명 수비대 해군 거점뿐 아니라 원전 그리고 철도 교량까지 파괴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한밤중 섬광이 번쩍이고 화염이 치솟습니다. 또 한 차례 폭발이 이어집니다. 이틀째 이어진 대규모 공습은 이란 남동부 전략 항구인 차바하르는 물론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의 주요 거점인 반다르 아바스, 시리크 등에 집중됐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약 90개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부쉐르 원전이 공격을 받았고 북동부에서는 철도 교량이 폭격으로 파손돼 철근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수도 테헤란과 북동부 마슈아드를 잇는 철도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마슈아드는 하메네이의 안장식이 예정된 곳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인근 아라비아해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 등의 작전 장면도 SNS와 언론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So you can see some of that preparation happening right now. There's some maintenance happening over here on this helicopter. And then if we pan over here, you can see
they pulled out some armaments, some missiles to put on the flight.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두 번째 공격을 예고하며 이란 원유 수출 거점 하르그 섬과 주요 인프라 시설의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Their electric plants, where they make their electricity in there, we will, if we have to, we'll take them out. They have desalinization plants, we'll take them out if we have to. 이란 보건부는 미국의 공습으로 이틀간 14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란은 폐허가 된 숨진 하메네이의 저택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하메네이의 국장 마무리를 앞두고 영상을 공개해 내부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미군의 공습에 자폭 드론과 미사일로 주변 미군 기지들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부러진 철골 구조물 사이로 시멘트 잔해가 가득합니다. 폐허로 변한 이곳은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테헤란 저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첫날인 지난 2월 28일 공습으로 파괴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란 측이 공개한 겁니다. 하메네이의 안장식을 앞두고 영상을 공개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사실을 부각하고 지지 세력 결집을 의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틀째 미군의 공습을 받은 이란은 미국이 약속을 위반했다며 미사일을 발사했고 쿠웨이트와 카타르, 바레인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의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바레인의 연료 탱크 등 주요 시설을 군용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반복되면 중동 전역 미군 기지로 공습을 확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도 미국은 괴롭힘과 약속 위반이 대가 없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다며 공격하면 맞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치권에 대해서도 이란식 조치를 통해서만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공습을 받은 걸프국들은 방공망을 가동해 미사일을 요격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이 뭘까요? 이란은 쓰레기다. 종전 합의 MOU는 끝났다고 했다가 또 전쟁은 다시 시작되지 않을 거라고 했다가 몇 시간 사이에도 오락가락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정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 후 사실상 이란과의 종전협정이 끝날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They're scum, they're sick people. They're led by sick. I think it's over. 그런데 7시간 뒤 기자회견에선 입장이 좀 달라집니다. I don't think it's going to start again. 6시간 뒤 기웃길 SNS에선 미군의 공습 사진과 영상을 10장 이상 올리며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각 에어포스 원에선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면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나토 동맹국들을 향한 발언도 회원국들의 75조 원 이상의 무기 구매 덕분인지 몇 시간 만에 달라졌습니다. I want to say, despite the fact that I'm very upset with NATO, that we pay far, far too much. I just want to say there was tremendous love in that room. The press got to see the.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냉온 전략을 쓰는 트럼프만의 전형적인 화법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거침없이 이란 공습을 감행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암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를 떠날 땐 푸른색 구형 전용기를 탔다가 1시간 반 만에 신형 전용기로 갈아탔습니다. 본인이 이란 암살 대상 1순위라고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푸른색 구형 에어포스 1에서 내려 대기 중인 신형 에어포스 1으로 이동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재진에게 인사만 한 뒤 곧바로 탑승합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선 구형 에어포스 1을 타고 떠났던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반 뒤 영국 밀드놀 공군기지에서 신형 에어포스 1으로 갈아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기자회견에서 새 에어포스 1을 타지 않는 이유로 신변 불안을 밝혔습니다. The life of a president is very dangerous. It's a very dangerous profession. No, I'm number one on the kill list for Iran. 1990년부터 운영된 구형 에어포스 1은
핵 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 충격파를 막고 움직일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로 불립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형 에어포스 1을 탈 때 평소와 달리 사진을 찍지 않았고 기내 승객들은 이륙 전 창문 가리개를 내리라고 안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Do you know why they had us close our window blinds? Well, yeah, because you're, probably on a dangerous flight because of the sleazebags that we have to deal with. 또 뉴욕타임스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는 비밀 경호국의 권고를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로고 같지만 사실 평양의 한 카페입니다. 예전에는 커피를 자본주의의 사치품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아메리카노라고 부르며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찍어 올린 영상인데요.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의 봉사라고 적힌 메뉴판. 아이스 아메리카노 $5, 카라멜 크림 커피는 $10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식 표현 그대로 쓰고 가격도 달러인 점에 비춰 외국인 상대 카페로 보입니다. 원목 가구와 가죽 소파 등 매장 내부는 스타벅스 고급형 매장 리저브와 똑 닮았습니다. 카페 로고도 비슷합니다. 평양의 대형 복합 쇼핑몰 랑랑 애국 금강관에 있는 카페 미래커피입니다. 한 중국인은 SNS에 아메리카노가 상당히 쓰다, 시럽 추가를 추천한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주말에는 사람이 붐비는 걸로 알려집니다. 스타벅스 로고를 베낀 듯한 또 다른 카페, 에이드부터 빙수까지 8가지 메뉴를 판매하는데 맛과 토핑, 당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장 한쪽엔 미국 디즈니 피규어가 전시돼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커피에서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맛이 난다며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특히 미국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보여왔습니다. 이제와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고 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이. 하지만 최근에는 서구식을 그대로 모방한 카페가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몽골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라는데요. 한몽 황금 시대를 열자고 선언했습니다. 울란바타르에서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몽골 전통 과자인 아로를 건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이어진 공식 환영식. 전통 의상과 투구를 쓴 의장대가 대열을 맞춰 도열했고 기마대가 이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애국가가 나오자 국빈 예우를 뜻하는 예포 21발을 쐈습니다. 건물 한 벽면에도 이 대통령 내외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몽골을 공급망 협력 최적 파트너로 꼽았습니다. 몽골은 세계 2위 히토류 자원 부국으로 구리 매장량은 세계 7위입니다.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협력 증진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몽골이 북한과도 소통하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몽골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유력 개최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중국 항공모함을 콕 집어 감시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중일 갈등이 군사력 경쟁을 넘어 사이버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 통합망료관부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항해 중인 항공모함은 중국의 랴오닝함으로 자위대는 일본 인근 바다에 나타난 중국 항모를 경계 감시합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신형 군국주의라고 공격하는 데 맞서 대중국 사이버 여론전을 강화한 겁니다. 誤った情報を放置し、黙っているだけでは嘘も本当になりかねない危険性があります。 방위성 간부들도 SNS 활동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위성 대변인은 지난달 말 SNS 계정을 만들어 중국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첫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중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SNS로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중국 측 주장에 반박하고 허위 정보 등을 섞은 여론전에도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여론전 대응 강화를 추진하면서 중일 갈등은 육해공을 넘어 사이버 공간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이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일부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2심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내린 판결이라며 재판 소원을 내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재판 소원도 검토하십니까?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오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인입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느끼지만 밥값이나 간식비가 만만치는 않죠. 입점 업체들이 내는 과도한 수수료가 음식값에 고스란히 반영돼 온 탓이라는데요. 정부가 이 복잡한 운영 구조를 뜯어고쳐 가격을 낮추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건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휴식을 취하며 간단하게 요기를 해볼까 싶지만 비싼 가격은 부담입니다. 시내보다는 좀 많이 비싼 것 같고요. 보통은 그냥 화장실을 들리거나 간단하게 스낵 같은 거 사 먹으려고 하다가도 가격이 제 체감상으로는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전면 쇄신에 나섰습니다. 비싼 가격의 원인을 도로공사, 중간업체, 입점업체, 다단계 구조에 있다고 보고 매출의 30%에서 50%대 수수료를 받아온 민간 중간업체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를 만들어 직접 계약해 임대료를 낮추기로 한 겁니다. 줄어든 비용이 서비스 개선과 음식값 인하로 이어지도록 24시간 운영 편의점을 늘리고 각종 할인, 포인트 사용도 가능해집니다. 2,000원 이하 저가 커피 브랜드도 들어오는 등 커피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무인 카페나 로봇이 하는 카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업체도 좋고 드시는 소비자도 좋고 저희도 판매를 많이 파니까 좋고. 정부는 올해 계약이 끝나는 휴게소 8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대부분 휴게소에 새 계약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의 빗줄기가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밤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같은 비라도 사고 위험이 더 커지는데요.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 이렇게 도로와 저지대가 순식간에 잠기고 차량 운행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영서 북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내일 새벽 중 호우특보로 강화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와 영서 북부에는 2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에도 최대 80mm의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며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